간단하게 지방분권과 헌법의 문제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혹시 헌법 강의를 조금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없으세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자치분권, 지방분권과 개헌 얘기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알고 있다가 거기 제목을 보니까 알기 쉬운 헌법 이야기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게 헌법이 알기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능력이 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조금 제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이게 오늘 얘기할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자세한 얘기들 말씀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결론만 먼저 얘기를 하자면, 자치분권을 하려면 그 시작점이나 그 끝점, 그러니까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개헌이 되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게 사실은 마지막 쟁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지방분권 또는 자치분권 또는 주민자치를 실현하려고 했을 때 그 조건, 그러니까 먼저 이게 되어야 이게 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헌법을 개정해야 일단은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게 조금이라도 시작되고, 그다음에 자치분권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나서 마지막에도 결국에는 자기 주민들 또는 시민들의 자치의 역량을 어디에다가 결집해야 되느냐, 어디다가 모아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헌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디마다 사실은 개헌이 있고, 그래서 출발점과 그 끝점에 헌법 개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치분권과 관련돼서는 개헌이 되지 않으면 자치분권도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 올라가는 수준은 있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유다. 그러면 왜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방분권 또는 자치분권을 하자고 하는데 웬 국가 헌법을 얘기를 하느냐, 왜 헌법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왜 바꿔야 될까요? 왜?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자치분권을 하자는데 왜 헌법을 바꿔? 헌법은 사실은 누가 바꿔요? 지금 헌법은 누가 바꿀 것 같으세요? 국민이. 굉장히 정답인데 사실은 헌법 어떻게 바꿀 것 같으세요? 맞아요. 처음에 헌법 개정을 국민이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길을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국민이 아무리 바꾸고자 하더라도 국민들은 스스로 수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이렇게 쭉 돌려가지고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시작해요? 맞아요. 어떻게 아셔요? 배우셨나? 네. 그러니까 국회 또는 대통령이 시작하지 않으면 헌법을 바꿀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헌법을 바꿔야 될 이유가 많이 있어요. 왜? 이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헌법을 바꾸고, 물론 국민이 참여할 수는 있어요. 헌법 개정 과정에서. 언제요? 맞아요. 우등생이시네요. 네. 어떻게? A입니다. A. 여기까지. 국회가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 투표권을 줘요. 국민투표를 하게 해서 찬성이야 반대야 이 정도 할 때 국민이 참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OX 문제만 다루는 거지,
우리가 어떤 헌법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헌법이 통과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전혀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사실은 없어요. 물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비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는 뭐 비공식적이지만 뭐 그냥 자발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제도적으로 헌법적인 차원에서 보장되어 있는 절차는 사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개헌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 개헌의 절차만 보더라도 지방자치가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사실은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그런데 그러면은 왜 다시 처음 얘기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왜 지방분권인데 또는 자치분권인데 개헌이냐? 도대체 기존 헌법에 뭐가 문제가 있길래?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 훌륭하거든요. 훌륭하거든요. 네? 중앙정부 규정에서 훌륭하십니다. 네. 사실은 헌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개헌이 언제였어요? 87년이었거든요. 그렇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개헌에서 요구한 게 뭐예요? 사실 민주화거든요. 호원철폐 독재타도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요구가 그거였어. 근데 그거는 중앙정부의 중앙 권력을 교체하는 방식을 바꾸자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 문제였고, 지금 헌법은 그래서 뭘 전제하고 있느냐?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정부가 하나야. 법률을 정할 수 있는 기관도 사실은 하나예요. 그렇죠?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기관 어디 하나? 여의도에 하나.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의 수장 어디에 하나? 청와대에 하나.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기관, 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법은 합법이야 불법이야,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최고기관 어디에 있어요? 헌재도 있지만 대법원 양조동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사법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양평에서 문제가 되면 마지막 끝에 가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으려고 뭐 하셔야 돼요? 양재동까지 가셔야 돼요. 양재역까지. 차를 타시든 택시를 타시든 고속버스를 타시든 어떻게든 거기로 가셔야, 중앙으로 가셔야 판단을 받습니다. 하다못해 국회에서 법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거야? 라고 알고자 해가지고 그걸 좀 방청을 해보고자 하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길을 잘 가셔야 돼요. 네. 거기로 가셔야 돼요. 여의도로. 그렇죠. 물론 청와대는 만날 수조차 없습니다. 네, 대통령을. 그러니까 이 단일 체제, 중앙 집권이라고 부르거든요. 중앙에서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권력을 뭐가 뒷받침해주고 있느냐? 법적으로 뭐가 뒷받침해주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헌법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헌법은 중앙 집권적이고 단일 권력, 그게 하나예요. 그게 하나. 그래서 우리들한테 사실은 권력을 많이 나눠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도 아니 혼자 잘 들어지고 잘 하면은 어때요? 잘 하면 그러면은 그냥 제대로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대통령이 잘하고 국회 정수가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 300명 정도 되거든요. 딱 300명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잡혀 들어가시고 쫓겨나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적 인원은 조금 더 적거든요. 어쨌든 300명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사법부도 대통령이랑 이렇게 저렇게 해먹지 않고 농단하지 않고 그냥 독립성을 유지해가면서 잘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 중앙 권력들이 그런 말들이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근데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권력이 중앙화되면 중앙화될수록 부패도 더 깊어지고 더 중앙화될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저번 정부의 문제였죠.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국가가 지금 떠맡고 있는 과제들이 있어요. 어떤 과제를 떠맡고 있어요? 국가가 지금 제일 당면한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들이에요? 아이들 키우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아이들 키우는데 육아를 어떻게 할 거냐? 육아비를 얼마 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거냐 하는 문제. 사실은 이런 작은 복지의 문제를 뭘로 지금 대응하느냐? 그냥 세종시 몇 명이 앉아 있는 관료 몇 명들이 사실 다 결정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아이를 어떤 지역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들, 양육비 문제를 포함하여서 교육 문제, 유치원 문제, 그다음에 조금 더 커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사정이 다르잖아요. 여기에서의 초등학교 사정과 서울 한복판에 있는 초등학교의 사정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유치원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은 제 친구 진짜 안쓰러워 죽겠는데 아이를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뭘 해야 되냐면은 로또 해야 돼요. 로또. 추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유치원을 들어가는 거는 그냥 로또 당첨 맞은 것 같아. 여기는 아이들이 없잖아. 시골 같은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러면은 그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 시장 맞게 정책을 입안을 해야 되는데 이 정책 입안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중앙 정부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슬픈 얘기지만 그냥 서울 중심으로. 서울에 있는 그냥 중산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타겟으로 정리를 하니까 그냥 어디는 잘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사정들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지금의 이 현실을 푸는 데 있어서는 작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너무 커요. 영어로 하면은 too big이야. 너무 크다라고 하는 문제. 그럼 반면에 그러면은 세계적인 문제는 어떠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세계 경제는 갈수록 글로벌화되고 있죠. 세계 경제.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 주권 국가가 그럼 제대로 대응을 하느냐 했을 때 제대로 대응 못 해요. 그냥 트럼프 눈치를 봐야 돼.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하느냐. 그게 뉴스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국가, 이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제로 얘기를 한다면 이 현실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국가라고 하는 조직은 이 한반도에 딱 있는 이 조직은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too small, 너무 적어. 근데 지역의 문제 또는 우리가 생활에 밀착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커요. 애매모호한 조직이라고. 사실은 지금 그렇게 되어 나가고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국가 헌법을 사실은 뜯어 고치지 않으면은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문제를 그러면 사실은 지방자치를 하자 또는 지방분권 개헌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권력을 왜 국회의원들이랑 대통령만 갖냐. 법률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예를 들면 양평군에다가 주자. 예를 들면
일정 부분에 있어서 양평군에다가 주면 어때? 예, 하면은 먼저 딱 반론이 딱 나와요. 어떤 반론이 나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권력을 조금 지방에다가 나눠주자, 분산해주자 이렇게 하면은 딱 이 반론이 딱 나오던데. 맞아요. 지역 이기주의 같은 거 나와요. 또 있습니다. 아니 여기다가 주자니까 광주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에다가 광주광역시 의회에다가 법률 제정권 같은 거 주는 거예요.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때요? 좋지 않아요? 근데 딱 반론이 이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나름 국회의원이라 이 한국 사회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 스펙 짱짱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지역의회에서 보는 사람들은 조금 그렇지 않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나? 이른바 뭐 지역 이기주의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토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지역을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아니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그들을 선출 안 하면 되거든요. 진짜 지역의 일꾼을 뽑으면 되거든. 근데 뽑지는 않고 그냥 국회의원들은 그냥 기성 상품이야. 좋은 상품. 그냥 삼성이죠. 삼성과 같은. 그러니까 지역 상품들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지. 사실은 제도를 잘 만들어가지고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좋은 인재들을 지역의 문제를 푸는데 쓰면 사실은 우리들한테는 더 좋거든요. 지역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저기 멀리 여의도에서 다 결정하고 있고 그래놓고 잘 결정 안 되니까 또 욕해.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죠, 정치. 사실은 매번 지방선거를 하면 지방선거라고 하는 게 원래 의도는 뭐겠어요?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인재,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지역의 인재가 지역 문제를 푸는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얘들이 지역 문제,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을 잘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이게 묘하게 지방선거가 아닌 중앙 대리 선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의 권력, 예를 들면 여의도 권력이지. 국회의원들의 사실은 좀 안 좋은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그 밑에 하부 조직처럼 행동을 해요. 지역 정치인들이. 그래서 마치 여기에서 교두보를 쌓고 그 다음에 이걸 발판으로 여의도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발판이야. 그리고는 위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의 승리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냥 중앙선거로 가자라고 하는 굉장히 그 대리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 문제를 제대로 풀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 지점에만 모여 있는 거예요. 여의도에 갈 수 있을까 말까, 금배지를 달까 말까 하는 문제. 그러면 물론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중앙으로 넘어가서 금배지를 달고 이 지역의 문제를 신경 쓰고 지역구에서 잘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속고 있는 걸지도 모르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들 있죠?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러면은 언젠가 보이긴 할 거예요. 보이긴 해. 근데 언제 보이냐면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 속이 너무 뻔하잖아요. 지역의 문제 그래 들어줄게요 하는데 그분들은 오로지 관심사가 중앙 권력, 여의도 권력을 얼마만큼 더 연장해서 할 것이냐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표만 내주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런 기만을 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교수님, 네, 지금 현재 말만 풋불이 민주주의지 네, 예산은 전부 중앙에서 틀어지고 있고 그 인사에 대한 것만 조금 좀 뭐 민주주의 방식으로 한다 해서 도지사, 네, 네. 지자체장, 네. 의회의원 다 뽑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것도 의회의원도 정당 공천제를 해가지고 정당에서 틀어지고서는 전부 우지자지하고 이게 금 배지만 달고 국회에 들어가면은 이 저기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뭐 외면하고 자기들 필요한 것만 뭐 저기 뭐야 저 예산이고 모든 걸 거지 전부 등에시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자치분권 안만 떠들어가야 이게 메아리에 그칠 것 같은 그런 그 인상이 듭니다. 네, 교육을 받으면서도. 네. 굉장히 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말뿐인 거예요. 사실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려면은 사실은 정치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정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는 그쵸?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는 지역에서 뽑아야 된다. 그리고 지역 정치가 살아나야 돼. 근데 우리나라 헌법 체제에서 지역 정치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정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금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지역 정당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지역 정당, 양평 정당 이런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요. 왜요? 왜? 법으로 안 돼요. 왜? 이름을 양평 정당이라고 양평 권익 증진 정당 뭐 이런 거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서울에다가 중앙당 만드셔야 돼요. 서울에다가. 그리고 서울에만 만드셔야 되냐? 그러면 아니라 5개 이상의 시도당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평 정당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기에도 만드셔야 돼요. 충청도에도 만드셔야 되고 경상도에서도 시도당을 다 만드셔야 돼요. 이게 지역 정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활동하는 여기에서 정치를 하고 여기에서 정치 인재를 길러내는 여기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그거를 백업하고 있는 게 그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 지금 헌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사실은 여기에서 아무리 이거 외친다고 해서 사실은 이 문제가 이 지방 자치와 관련돼서 이거를 모티브 삼아서 이것을 방향으로 해서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얘기가 있었어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개헌 얘기가 사실은 그 총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 싹 닦는 거지 이게. 그러고 나서 얘기가 싹 들어갔고 이거를 아무리 떠들어봐야 사실은 그냥 허공에서 외치는 메아리처럼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최소한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고 왜 저 중앙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 중앙 것들이 저 서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뭔가를 지역의 정치나 지역 경제를 맡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반드시 아셔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개헌의 쟁점들이 있는지는 꼭 아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PPT를 요거 잠깐 보겠는데 제가 뭐 길게 하지는 않을게요. 지방분권 개헌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핵심이냐 했을 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긴 편인데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혹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 아세요, 사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거의 자동 반사처럼 나오시는데, 그쵸? 이게 워낙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 밑에다가 저렇게 한번 선언이라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서 지방분권 국가다라고 선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 아이디어는 프랑스 헌법에 실제로 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니까 프랑스는 지방분권 국가다 이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거는 제가 연구진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한 4년 전쯤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하자 했을 때 실제로 그런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지금은 이런데 아예 싹 뜯어 고칠 때 어떻게 조문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연구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약간 아직 저희가 어려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드신 분들에 비하면은 그래서 선배 교수님들이랑 박터지게 싸워가면서 이제 새로 개정 이거 아무도 해주지 않고 그냥 뭐 그랬지만 그냥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시도지사 협의회 등등에서 발주를 해서 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고 사실은 이 헌법 개정안들과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헌법 개정안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이 지방분권 개헌 문제를 조금 이슈로 가져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현행 개정안을 현행은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 밑에다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에 기초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조금 많이 나갔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번 삽입을 해보는 건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민주공화국인데 더하기 지방분권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국민한테 딱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근데 사실은 이건 선언적인 문제고 두 번째 그 바로 밑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신설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건데 사실은 자치권이라고 하는 거 지금 헌법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중앙적인 차원에서의 권리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활동하거나 지방에서 뭔가 정치 조직을 만들거나 경제 활동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요 부분입니다. 했을 때의 권리들을 지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지역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서 그냥 대한민국 전체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자치권을 신설을 해서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보장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의 그 권리상의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권을 신설해봤습니다. 사실은 저 권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자치권을 위배하는 중앙의 정책들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국가 조직 문제. 국가 조직을 지금은 사실은 개헌 얘기가 나오면 선생님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개헌이 문제가 나왔다 하면 사실은 뭐가 문제가 돼서 개헌이 문제가 돼요? 맞아요. 다 기억하실 거고 저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배운 바에 따르면은 몇몇 헌법 개정 빼고는 사실은 2번이에요. 2번 정도 빼고는 전부 다 대통령 개인의 임기 연장 또는 종신 집권을 위해서 개헌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 바꾸려고 한 거냐면 그냥 한 조 바꾸려고 한 거야. 임기 5년, 중임 이것만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전체적으로 손봐가지고 뭔가 국가조직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기를 5년이냐 7년이냐 이렇게만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요 문제, 자주조직권의 문제를 조금 건드려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문제가 되면은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지금 좀 정치 얘기하면은 안 좋아하실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하게 됐어요. 굉장히 특수하게 됐다는 말씀은 기존의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갑자기 대선을 해가지고 지금 임기가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그쪽 예전파,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자한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정세상 어떨지 모르겠으나 지금 정세상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정세상으로는 정치 정세상. 그리고 그쪽 분들한테 더 비관적인 문제는 집권을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또 배출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게임의 룰, 이 게임판에서, 이 고도리판에서는 더 이상 판돈을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이분들이 천천히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까? 이 고도리판을 집어치우고 게임의 규칙을 바꿔서 포커 같은 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개헌의 문제는 그거와 같은 겁니다. 지금 대통령제가 지금 있는데 우리 지금 개헌할 때 그냥 의원내각제로 하자. 의원내각제가 뭐고 대통령제가 뭐냐 했을 때 그냥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있고 의원내각제는 의원을 뽑고 의회 내부에서 수상을 뽑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상을 뽑진 못해요. 의원내각제로 가면 굉장히 강력한 개헌론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여의도 권력, 다시 얘기하면 중앙 권력에서 개헌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게임의 규칙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뭘 요구했다,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중앙정부를 만약에 우리가 구성한다 했을 때 중앙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사실 국민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특히나 개헌의 논의 속에서는. 근데 그건 뭐 지금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부를 우리가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제를 선택하거나 의원내각제를 선택하거나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해봤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60년 헌법들이거든요. 60년에 개헌을 2번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유일하게 한 번 해보고 그 이후로는 쭉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만들기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부를 조직해보는 거. 그러면 이거를 연습 삼아서라도 여기 자주조직권처럼 우리 지역에서의 정부를, 의회를 우리가 스스로 그 형태를 결정해보면 어떨까 하는 게 아이디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는 대통령제예요, 지금. 그래서 의원내각제가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거를 바꾸느냐 말거냐 하는 건데 만약에 헌법에다가 너희 지역에서 예를 들면 경상도는 경상도 나름대로 알아서 대통령제 방식으로 하시든 의원내각제 방식으로 하시든 스위스 방식으로 하시든 프랑스 방식으로 하시든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선택하십시오라고 그 재량을 주면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상도 쪽에서는 대통령제가 좋으면 대통령제 방식이 더 좋으면 그 방식대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이쪽에서 경기도는 예를 들면 의원내각제 방식이 더 좋으면 의원내각제 방식으로 하는 거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는 방식, 의원내각제로 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한번 제도적으로는 해본 적이 있어요. 건국헌법,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제헌헌법 때, 제헌헌법 때 사실은 시행된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지역은 의원내각제 방식으로 제도화된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권을 신설을 해서 알아서 우리가 우리의 형태에 맞는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자주조직권의 문제이고, 사실은 두 번째 문제 요 자주입법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많이 있어요. 논란이 많이 있는 게 지금 입법권은 누가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은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네? 국회가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률이라고 하는 거, 법률은 왜 힘이 셀까요? 법률은 왜 힘이 셀까요? 법률은 왜 힘이 셉니까? 법률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빨리 달려왔거든요. 한 150 막 이렇게 달려온 적도 있었는데 원래 그렇게 달리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뭐가 날라올 수도 있어요. 왜 날라와요? 원래는 못하게 하거든요. 100km 이상은 못 달리게 하거든. 마음대로 달리고 싶어도 못 달리게 해요. 누가 못 달리게 해요? 맞아요.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서 못 달리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법률의 원리는 물론 법률은 이런 권리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합니까? 돈도 나눠줘요. 심지어는. 돈이 지역에 끝까지 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법에서 해요. 그렇죠? 세법들이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면 지방세를 몇 퍼센트 거둘 거냐, 국세는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 지금 담배를 지역에서 사면은 어디로 갑니까? 지방세로 가니까 담배는 지역에서 사시는 게 지역 세수에는 더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결정했어요? 그거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거를 국회에서 결정해요. 비율 자체를 국회에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지방세 30, 국세 80, 70 이렇게 만약에 비율이 정해져 있다 했을 때, 야, 왜 30만 지방세로 걷게? 우리 더 걷고 싶어. 40조. 더 요구하고 이게 자치분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사실 저도 가끔씩 헷갈리거든요. 지역의 이익을 중앙에 더 막 주장해가지고 지역의 이익을 더 많이 갖고 오면 올수록 사실은 지역에 그때 당시로는 그냥 좋을 수 있어요. 당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거는 다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갖고 와야 되는 것은 진짜로 그 비율을 정하고 세수의 세율을 정하고 하는 문제들의 진정한 권한을 획득하는 게 사실은 목적인데, 그러려면 독점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 그 권한 자체가 지역으로 분산되어야 돼요. 그러면 자주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예를 들면 지역의회, 지방의회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 다시 얘기하면 아까쯤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입법. 그렇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폐수를 계속 흘려. 폐수를. 그러면은 그거를 못하게 입법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가? 지방의회에서. 이런 문제들. 그렇죠? 그다음에 세율을 정하는 문제. 얼마나 거둘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를 중앙에서 정하지 말고 우리가 정하자라고 하는 문제. 이런 것도 여기에서 그게 이제 과세권의 지방분권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 근데 이 얘기가 하면 일단은 누가 가장 먼저 화를 내고 반론을 제기하냐면 누가
누가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지역에 잘 내려와가지고 선거 때마다 막걸리 잘 마셔줄게. 내가 중앙 가서 잘 얘기해줄게. 이러지 마. 사실은 이렇게 구슬리기도 하고, 사실은 이렇게 바꾸려고 해도 국회의원들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여론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입법권 자체를. 두 번째는 과세권 문제는 누가 과세해요? 사실은 과세 정부에서 해요. 그러므로 사실은 중앙정부 특히나 행정부도 팔짝 뜁니다. 지방정부에서 니들이 알아서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문제. 사실은 저걸로 경쟁하자는 거거든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지방이 갈수록 사람이 없어져요? 왜 갈수록 사람이 없어집니까? 물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봐가지고는 2023년 정도 되면 대학의 한 절반 정도는 문 닫아야 될 거예요. 지금 수준으로 가면, 지금으로 계속해서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해서 진행되면 2025년 30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진짜 대학은 진짜 찾아보기 힘든 존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 입학 정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그런 영향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 정도까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서울로 수도권으로 왜 올라갑니까? 왜 올라가요? 거기가 먹고 살기 좋고 사실은 거기가 혜택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은 그러니까 카드를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렇죠? 만약에 조금 세금을 싸게 해주고 싶어도 싸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중앙에서 다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입법을 하고자 해도 좋은 입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을 할 수 있는 무기 자체가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행정의 중앙 통제만 계속해서 받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조금 많이 바꿔서 자주적으로 입법을 하고 다시 얘기하면 법률을 만드는 권한을 지방으로 가지고 오고 과세권의 문제도 지역으로 갖고 오자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절대로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실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법률을 바꿔가지고는 세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국회법을 바꾸거나 정당법을 바꾸거나 해가지고는 절대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로지 헌법을 바꿀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다 핵심이 되는 거고 이거 혹시 이거는 우리가 알기 쉬운 헌법이기 때문에 네. 5쪽에 보시면 페이지 5페이지 정도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대충 어떻게 편제가 되어 있는지 구조를 보실 수 있으세요. 혹시 헌법을 1독이라도 해보신 선생님들 혹시 계십니까? 근데 생각보다 헌법이 길까요, 짧을까요? 굉장히 생각보다 짧습니다. 민법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읽을 수가 없는데 헌법은 조문이 전문 있고 한 130조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조가 그냥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조가 그리고 그게 130문장 정도 있으니까 사실은 인터넷으로 그냥 서로 이렇게 헌법을 주고받으시면 사실은 텍스트로는 그렇게 그냥 뉴스 보는 정도? 하루에 뉴스 보는 정도의 양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심심하실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물론 전문은 굉장히 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유구한 역사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하는 이 전문은 굉장히 긴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살짝 넘어가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의 헌법도 뭐 그렇게 막 엉망진창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헌법을 알아야 이 헌법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렇죠?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현행헌법 돼 있죠. 왼쪽에 표에 보시면 아래쪽 표에 보시면 전문돼 있고 총강,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그 총강이 있고 그게 1조부터 9조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0조부터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각종 기본권들이 쭉 열거가 돼요. 10조부터 36조까지, 그리고 37조, 38조, 39조에서 그와 관련된 의무 조항들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40조부터 처음에 딱 뭐가 나와요? 국회를 만나게 됩니다. 권리 넘어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3장의 국회는 다시 말씀드리면 입법부이기도 하고 여의도에서 활동하는 중앙 권력이에요. 4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부라고 되어 있죠. 그 정부의 수반, 최고 우두머리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그래서 대통령부터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부 조직들이 나와요. 하부 조직이 뭐예요? 행정부 이렇게 나와요. 그 하부 조직. 행정부. 그 대통령 밑에 행정부의 하부 조직에 그래도 끝발 있는 제일 1인자, 제2인자는 누굽니까? 국무총리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렇죠? 국무총리. 그리고 그 국무총리와 같이 활동하는 그 밑에 사람들 장관 등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물론 장관과 국무위원이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국무위원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는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국무회의입니다. 그렇죠. 그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책들이 대부분 다 입안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조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행정각부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달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행정각부가 나와요. 그렇죠? 교육부 등등, 국방부, 교육부 등등으로. 그 다음이 감사원 나오죠. 그리고 나면 그게 지금까지 얘기한 게 국회 그리고 나서 정부예요. 그리고 이제 뭐 나올 차례입니까? 법원의 최고 끝은 어디입니까? 대법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양재동. 그리고 나면 또 법원이 하나 더 나와요. 헌법재판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고 법원이 사실은 두 개예요. 하나는 대법원, 하나는 헌법재판소. 그렇죠. 그리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선거관리 나와요. 선거관리. 아직까지 지방의 문제가 한 번이라도 나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은 이러한 권리들도 있고 이러한 의무도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국회, 정부, 그 다음 뭐 나왔습니까? 법원 나왔죠. 그리고 나서 뭐 나왔습니까? 헌법재판소 나왔고 그것도 다 제동에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하는 문제, 선거관리 나왔어요. 지방의 문제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러고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냥 지방자치장 있고 이 조문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조문이 우리나라 헌법 전체 조문이 130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조문은 딱 2조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장이 하나가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경제 얘기 나오고 헌법 개정 내용 나오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이 지방자치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얼마나 소홀히 했느냐. 그러니까 굳이 이걸 비율로 따져야 될지 모르겠으나 130분의 2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지방자치를 생각하는 비율 자체가. 그리고 가만히 그리고 읽어보시다 보면은 지방의 문제를 여론을 지방부터 이렇게 풀뿌리식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전혀 깔려 있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뿌리 깊게 좀 고쳐보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 지방자치 개헌의 문제입니다. 네. 교수님, 개정안은 교수님 생각이신가요?
여기 개정안이라고 돼 있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연구 보고서에서 보고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 생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연구를 할 때 사실은 그때까지 나와 있는 지방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개정안들을 거의 다 섭렵을 하고 봤기 때문에 뭐 하나의 의견이긴 한데 하나의 의견이니까 의견으로 그냥 주셔도 되고 사실은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 예를 들면 국회 같은 데서도 사실은 개헌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단체에서도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지역에서도 뭐 개헌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은 연구진의 연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보셨으면 하는 문제는 사실은 요것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세금 문제인데 9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게 개헌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밖에 말씀을 못 드린다라고 하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조세권을 어떻게 하면은 지방분권화를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럼 국세를 아예 안 걷을 거냐? 국세를 아예 안 걷을 거냐? 걷긴 걷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뭘 해야 되니까 군대가 있긴 있어야 돼요. 군대는 지방 사조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방 조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반드시 부담해야 되는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방이나 또는 치안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은 자치경찰로 하면 되거든요. 치안의 문제는. 그러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치안의 문제를 하긴 해야 되니까 어쨌든 국세를 걷어야 되고 그 국세는 누가 결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국회가 결정을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방세 문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럼 당연히 누가 걷어야 될까? 그 비율과 종목은 누가 정해야 될까? 했을 때 여기에서 보시듯이 광역과 기초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소득세나 소비세 같은 이제 공동세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도 거둘 수 있고 광역, 기초 다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를 조금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요.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네, 11번인데 요게 사실은 요거예요. 그림 자체로는 요거고 지금 한참 논의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것, 특히나 자치분권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지방분권형 양원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구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양원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양원제. 국회를 지금 미국 국회 하원 의원 있고 상원 의원 있죠. 그렇죠? 사실은 대부분의 선진국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냥 뭐 오래된 나라들, 잘 나가는 나라들은 대부분 양원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원 있고 상원 있고, 그렇죠? 사실은 일본을 제일 무시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예요. 근데 일본을 가장 무시하는 우리나라인데 사실은 객관적인 지표로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일본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일본도 양원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원 하원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만 대면 아는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대부분 다
양원제를 가지고 있다. 국회가 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게 지금 그래서 하나니까 원이 하나니까 단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개헌을 할 때 국회를 나누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원 하원으로 이제 해본 경험은 없고 이름을 부를 때 우리나라가 저 양원제를 했던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60년 그때예요.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 터지고 그 4.19 혁명 나고 6월, 11월에 60년 6월 그리고 11월에 두 번 개헌을 할 때 그때 한번 저 양원제를 해봤어요. 의원내각제도 하고 양원제도 해보고 그때 상원의 이름이 참의원이었고 그렇죠. 하원의 이름이 민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참의원, 민의원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참의원을 이제 민의원 그러니까 하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하자.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지역구 비례대표를 하자. 그런데 양원제 국회에서의 참의원을 어디서 뽑느냐 했을 때 지방에서 뽑아서 올리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중앙 권력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 거면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참의원에다가 직접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앙 권력을 그런 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도 사실은 상원이 있는데 미국도 사실은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주에서 상원으로는 올려줘요. 그래서 상원 의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주 제도는 없으니까 연방 제도나 주 제도는 없으니까 지방의 차원에서 이렇게 올려주면 어떨까? 그래서 상원을 올려가지고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의 이해관계들이 중앙 권력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아이디어고 사실은 저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 자체를 깨야 되잖아요. 국회 자체를 깨고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 3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500명으로 정수를 늘리면 어떠십니까? 질색팔색을 하세요. 왜냐면은 지금으로도 이 정치인들 질려 죽겠는데 500명 그러니까 더 이상 많이 더 올리는 건 그렇지만 그걸 조금 더 나눠가지고 그래도 지역의 인사들이 올라가서 하면은 저 국회의원들을 허용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네. 워낙 국회에 대한 기관 신뢰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이고 그러니까 첫째 난관은 국회의원 그 자신들이 저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다. 지금 하나의 원으로 단원으로 잘 하고 있는데 그걸 나눌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나오면 지역구 자기가 그토록 계속해서 텃밭을 지금 닦아왔는 지역구들도 다 잃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참의원이라고 하면 사실 상원과 같은 역할인데 자기들 위에 누군가가 이렇게 있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조금 난관은 예상되지만 그래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분들은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직접 말씀을 하시고 목소리를 내시고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저게 좋아, 나는 네가 싫어, 나는 네가 좋아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정치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 안 뽑을 거야 제일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를 바꾸려고 하면 지역에서 최소한 그런 목소리들을 정치적으로든 또는 사회적으로든 내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 조금 큰 문제든 조금 작은 문제든 해결이 조금씩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조금씩은 바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